자, 얼마 전에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죠. 자,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을 투자해서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더나 이 회사도 결국 어차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만큼 굉장히 좋아졌죠. 당연히 이제 이 특수한 상황,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mRNA를 개발해야 되는 mRNA 방식에 개발해야 되는 이 백신이 급했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고 이 회사는 이걸 계기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 2조 2천억을 투자해서 백신 생산량을 늘릴 건데 이게 결국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위탁 생산 우리나라가 이 CMO 허브로 지금 커 나가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위탁 생산과 기술 이전이 활발해지고 서로 경쟁이었던 세계 최대 제약사들까지 손을 잡고 공동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HLB가 베트남의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생산, 그리고 판매, 그리고 유통에 대한 권리를 가져온 것도 이거 일맥상통하고 또 하나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의 이 위탁 생산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속하는 거죠. 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모더나 이런 관련 위탁 생산 등 이런 모든 스푸트니크 V의 휴운스 글로벌 즉 세계 최대 제약사들까지 전부 다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서 공동 생산하는 즉 위탁 생산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이 임상 3상 들어가면서 자체 백신을 또 개발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얘기죠. 또 근간에 백신 동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백신 동맹은 뭐냐면 사실 이 대형 업체들, 대형 제약업체들끼리 얼마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와는 별개로 바이오 벤처인 아이진, 큐라티스, 진흥생명과학 이렇게 백신 동맹을 맺었는데 자, mRNA 벤처 컨소시엄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임상 진행 기업이 많다는 게 제일 특징입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이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위해서 대형 제약업체들이 모였죠.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근데 이번에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진, 보령바이오파마, 진원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가 됩니다. 자, mRNA 벤처 컨소시엄에는 자, 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추진을 냈고 백신안전기술센터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mRNA 벤처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이진, 큐라티스, 진원생명과학 세 업체가 개발 기업으로 참여하고 보령제약, 요거 이제 보령제약이 아니라 계열사 중에 보령바이오파마가 있어요. 이게 대량 생산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진, 큐라티스, 진원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상장사, 그러니까 이런 계열사들 중에 지주사라든가 또 지분을 투자해놓은 상장사가 있게 된다면 그 상장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런 회사들이 바로 보령제약, 큐라티스에 투자한 아즈텍 WB가 됩니다. 물론 이 주가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앞으로 꾸준히 좀 발전 상황은 있죠. 자, 대형 기업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GC 녹십자, 그리고 ST팜,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대형 기업들도 1차적으로 K-mRNA 컨소시엄 구성했는데 이런 대형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과 벤처 컨소시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미 mRNA 백신 임상을 이 기업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이진은 지난 8월 31일 식약처로부터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이지코비드에 대한 임상 1A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지코비드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약간은 틀려요. 자, LNP의 부작용 극복했는데 이지코비드의 특징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양이온성 리포즘 전달체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점이죠. LNP의 부작용으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스. 이 제가 HLB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설명할 때 이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 아나필락스의 부작용이 LNP의 부작용으로 생기는데 이 이지코비드의 양이온성 리포즘은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진의 주가가 지금 엄청 좋죠. 자, 또 하나가 이제 큐라티스인데 지난 7월에 mRNA 백신 큐티필 공사 임상 1상 승인을 받아 임상 신흥을 진행한 업체가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QTP194도 결국 자가증폭 mRNA, 결국 LEPRA라고 하는데 이런 게 기존 mRNA 백신과 약간은 차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큐라티스가 개발하고 있는 저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 REPRNA는 자가증폭에 관여하는 복제 유전자가 삽입되기 때문에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기존 mRNA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 단백질의 생산량이 엄청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도 역시 같이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치료제도 개발하고 이렇게 백신도 개발을 합니다. 물론 진원생명과학의 차트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벌써 밑에서 30배 가까이 엄청나게 폭등한 기업이죠. 이런 많은 수혜를 보고서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mRNA 관련 기술로는 mRNA 백신 원학 생산 기술이 있고 원액 연료 물질인 자, 플라스미드 대량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이 목표나 계획을 보면 이 mRNA 컨소시엄 이 구성한 목표, 자, mRNA 배척 컨소시엄 내년 상반기까지 임상 시험 중인 mRNA 백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진, 지금 큐라티스가 지금 임상 시험에 들어간 이 제품들을 백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거의 생산은 바로 고령바이오파마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아이진, 큐라티스, 진원생명과는 각자 가진 mRNA 관련 경험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가 딱 정확하게 묶여 있는 거죠. mRNA 그 컨소시엄으로. 자, 이번에 특히 아이진은 FTSE 지수로 편입이 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영상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가 이제 FTSE로 들어가게 되고, 유바이로직스 역시 FTSE 지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진도 마찬가지로 17일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 외국인 수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늘 17일 아이진이 FTSE 지수에 신규 편입하는데, 이 FTSE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유바이로직스로 이렇게 외국인 글로벌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큐라티스는 오리온 홀딩스에 투자를 받았는데, 자, 큐라티스, 오리온 투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자금력이 부족하죠. 소형회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큐라티스에 오리온 투자가 있고, 오리온 홀딩스죠. 백신 전문 기업 큐라티스에 50억 투자. 자, 오리온 홀딩스는 중국 제약 바이오 사업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 국내 백신 전문 기업 큐라티스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9월 10일이죠. 이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자, 오리온 그룹이 중국 내 바이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큐라티스, 지노믹트리 등 국내 우수한 바이오 벤처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한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국 현지에 성공시켜서 K-바이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믹트리도 제가 mRNA 관련주 파트 4로다가 새롭게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꾸준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셀루메드가 여기 왜 들어왔냐? 이 셀루메드는 이 백신 기업 협의체, 이렇게 백신 생산 소부장 국가에 합류가 됐어요. 이러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한 적이 있죠. 이 백신 기업 협의체라는 게 요번에 이 mRNA를 탄생시킨 이런 이 협의체이기도 해요. 자,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허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의기 투합한 건데, 아이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SP팜, 이현제약 등 38개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 5개의 관련 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게 9월 10일자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바로 벤처 KMRNA 요 컨소시엄이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 협의체에서 결국 밀어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우리나라 이 기업들끼리 똥돌 뭉치게 된 게 됩니다. 자, 이 생산 요소 공급 주력이 되어 있는데 뭔 얘기냐면, 자, 셀루메드는 자, 이 안정적인 mRNA 생산 효소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이거를 이 바로 공급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죠. 특히 아이진의 5가지의 백신 생산 효소를 공급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진의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셀루메드의 주가가 움직이는 게 거의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진 주가가 떴다 그럼 다음에 셀루메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싸진 않아요. 아이진 차트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3,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6만원 정도 가 있는, 즉
20배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좋은 호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약간 꽤 올라온 편이라 이런 데서 장기 투자는 가능한데 여기서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저런 좋은 호재를 갖고 단기 단타성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3천 원 하던 주식이 6만 원을 넘어서 뭐 8만 원, 9만 원도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좋은 호재들과 함께 기대감이 꽤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셀루메드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루메드는 여기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월봉의 차트인데 자 5,000원짜리가 이렇게 만 원. 그러니까 아이진 같은 경우 20배 정도 갔는데 셀루메드는 그냥 2배 정도 올라왔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는 걸 맞추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른 M&A 관련주에 비해서는 조금 위치가 낮은 저는 투자해 볼 만한 조금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게 먼저죠. 자, 아즈텍 WB라고 그래서 이 큐라티스의 지분이 있는 이 아즈텍 W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 저점이 한 1,000원대였던 주식이 지금 7,000원대로 올라가면서 7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주가들을 보면 20배, 3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7배면 많이 안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예전에 1,000원대 주식이 7,000원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점, 그러니까 물론 mRNA 관련 이슈, 큐라티스 관련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데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만큼 스킬이 빨라야 되고 손절에 대한 개념도 이제 정확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런 밑에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 아닌 다음에 조금 단기 단타라고 적당한 데서 차익 실현을 하는 또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령제약도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이제 조정을 꽤 받았죠. 자, 이 친구의 월봉 차트인데 사실은 잘 올라갔었어요. 잘 올라가다가 쭉 잘 타고 올라가다가 근간에 자 월봉 5개월선을 깨면서 조정을 받았죠. 일단 몇 개월부터 계속 지키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저점이 16,000원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6,750원인데 16,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조금 보는 게 맞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슈하고는 별개로 또 HTS의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진원생명과학을 보면 대단하죠. 예전에 이렇게 2,000원, 3,000원 하던 주식이 55,000원까지 가는 즉 고점이 58,000원 찍었으니까 거의 수 20배? 뭐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전에 비하면 거의 한 30배. 그러니까 주가가 물론 항상 말씀드렸듯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역시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게 좋긴 해도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서 20, 30배로 올라왔으니 요거에 맞는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장기 투자기보다는 약간은 중기 아니면 이제 수익 아니 수익 차익 시죠.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착착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